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립 양재노인복지관에서 미술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미술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면서 미술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화지가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겠죠. 일반 도화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채화 용지라고 해서 일반 도화지보다 물을 조금 더 늦게 흡수하고 두께감이 있는 종이가 있어요. 화방에 가면 워터컬러 페이퍼 이렇게 써 있고 추천을 받으셔도 되는데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종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때처럼 벗겨지는 현상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고 나서는 종이가 우글우글해지지도 않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필을 톰보라는 연필 지우개 세트인데요. 개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미술 연필입니다. 그리고 칼로 깎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진한 물감을 사용하는데요. 전문가용이라고 36색을 사용해요. 그런데 보통 20색, 18색, 24색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구매하기 편하신 것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감은 6만원에서 7만원대로 입시생들도 그냥 편안하게 중간 가격대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팔레트는 20색 팔레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18색에서 36색 정도 물감을 구비하시면 원하시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는 흰색과 검은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20색 팔레트를 준비해 봤고요. 붓은 가장 많이 쓰는 호수가 8호에서 10호, 12호를 중간 사이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14호 정도를 추가하셔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세필붓을 하나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감을 짜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같이 물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팔레트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철제 팔레트, 방탄 팔레트, 플라스틱 팔레트 등이 있는데 보통 10,000원 전후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들을 편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노란색 계열부터 짜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갈색, 초록색, 푸른색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는 이유는 붓의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비슷한 계열 색끼리 같이 붙어 있어야 색깔을 조색하기도 훨씬 쉽고 단계를 낼 때도 붓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훨씬 편해요. 저처럼 치약 짜듯이 끝에서부터 짜주시면 되는데요. 팔레트의 안쪽부터 갈지자로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시면서 안쪽까지 짜주시면 됩니다. 물감은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발색도 편하고 나중에 넘치거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깊숙이 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노란 계열, 그리고 주황색 계열, 그 다음에 다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런 순서대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붉은 계열까지 짜줬으니까 갈색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색 물감을 다 짜주신 다음에는 초록 계열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을 다 짠 후에 푸른 계열까지 짜주면 팔레트가 완성이 됩니다. 16색에서 18색 정도만 있어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니까요. 이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비워놓는 이유는 뭐 끝에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나중에 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워두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검은색이나 흰색, 뭐 핫핑크와 같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색을 추가로 구매해서 짜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칸 정도는 비워두고, 그런데 보통 흰색이랑 검은색은 수채화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색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흰색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도화지 색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미리 스케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모든 사물이나 풍경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중심선을 그어줘요. 얘는 붕어가 지금 일자로 서 있지 않고 움직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붕어의 동선대로 척추뼈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듯이 중심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십자로 중심선, 가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운동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로 가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슴 부분에 중심선을 하나 더 그어주는데 마찬가지로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 부분을 잡았으니까 이제 붕어의 머리 부분 그리고 지느러미 부분을 크게 나눠서 스케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지느러미 부분을 자세하게 잡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크게 동선, 전체적인 외곽선 라인만 크게 스케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지느러미 잡아줬고요. 양쪽 큰 지느러미 마찬가지로 위치 먼저 간단하게 잡아줄게요. 얼굴은 완전히 둥근 형태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각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눈을 표시해 주시고 수염 부분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붕어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붕어의 머리 부분부터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한 색이나 연한 색 중에 어떤 거부터 포인트를 주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그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하셔도 되고 내 그림 스타일에 맞게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진한 빨강, 다홍색으로 머리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색부터 발색을 해볼게요. 빨간색과 다홍색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주황색 계열로 물감을 섞어서 조금 연한 부분까지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 부분, 연한 주황색 부분, 주황색에 노란색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 줄 거고요. 노란색 부분에 황토색 계열과 초록색 계열을 조금 더 섞어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붉은기가 빠진 연한 갈색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일단 흐린 부분부터 살짝 외곽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주황색 포인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색으로 붉은기가 조금 빠진 연한 갈색을 만들어서 아웃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한 붉은색 반점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렇게 물을 먼저 발라주고 붉은색을 위에다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번지기 기법을 이용한 방식인데 물을 너무 많이 발라주셔도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살짝만 발라주시고 위에 아주 진한 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마르고 나서 이 부분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덧칠해 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제 위치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깔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과 갈색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하면서 아웃라인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끝부터 주황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한 색으로 검정색처럼 보이는 진한 반점을 표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짙은 파랑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루시안 블루 계열의 색과 저는 번트 엄버, 세피아 색과 같은 짙은 갈색 계열을 서로 혼합을 해서 사용해 줬는데요. 화면상으로는 거의 진한 검정색 같이 보이죠? 그런데 검정색을 이용하지 않고 가장 진한 갈색과 푸른색을 섞어서 같은 효과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물을 발라놓기보다는 강하게 먼저 색을 진하게 칠해주고 끝에 연결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물만 묻힌 붓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느러미 부분도 너무 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곽 라인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얇은 붓으로 써서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할 수 있고 세워서 쓰면 이렇게 저처럼 뾰족하게 선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붓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하게 선으로 구분을 해줬으면 갈색을 추가해서 원래 본래의 지느러미 색처럼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몸통 부분과 반점이 따로 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다시 블랙 포인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강하게 표시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면 더 편하게 채색을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어색하지 않게 물만 묻힌 붓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물을 닿으니까 조금 푸른색 계열이 많이 돌죠? 그래서 검정색을 안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다홍색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전체적으로 연한 오렌지색을 이용해서 몸통색을 연하게 한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부분은 밝은 주황색이 아니라 이렇게 지느러미 부분의 색과 반전 부분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무채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밑색을 이용해서 한번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에 선명한 색깔을 위에다가 다시 입혀주시면 되니까 무조건 마른 후에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굉장히 지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붓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푸른색 계열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색깔 구분을 하면 좋을지 다양하게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색깔 만드는 게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옆에다 이렇게 보조 종이를 두시고 발색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대로 옆에 물체에 옮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색깔 연습도 하실 수 있고 팔레트 색깔이 종이에 발색되는 색깔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하고 종이에 옮기시면 훨씬 실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먼저 보랏빛이 조금 도는 울트라마린 색깔을 발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원색으로 발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진한 보랏빛이 도는 파란색이 나오고 물을 많이 타시면 흐린 하늘색을 발색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색들은 물 조절을 이용해서 발색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진한 이번에는 무채색 만드는 법을 다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무채색은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림자색이나 어두운 부분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여러 부분에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장 팔레트에서 진한 갈색과 푸른색, 짙은 푸른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세피아나 번트 엄버 계열의 색깔과 프루시안 블루를 섞어서 이렇게 짙은 파란색을 만들어 봤어요. 얘도 물 조절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타면 흐린 아주 연한 회색빛이 돌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렇게 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지에 물을 묻혀서 발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을 색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파란색보다는 청록색에 가깝죠? 이 색은 세루리안 블루색이나 코발트 블루색에 레몬 옐로우 색을 노란색을 섞어주시면 이렇게 맑은 에메랄드빛의 발색이 나와요. 위에는 제가 코발트 블루 색깔을 지금 이렇게 발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붓을 조금씩 씻어가면서
이렇게 연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루리안 블루색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푸른 계열의 색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몬색을 조금 타면 에메랄드빛의 흐리고 예쁜 색깔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의 색을 발색하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색깔들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죠. 꼭 옆에 연습 종이를 한 장 두시고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무채색 부분으로 아웃라인을 진한 색으로 한번 잡아주고 푸른색 지느러미 부분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짙은 파란색으로 먼저 이렇게 강하게 발색을 하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흐리게 펼쳐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3가지 푸른색들을 또 골고루 사용하니까 이렇게 물을 묻혀도 굉장히 꼬리 부분의 색깔이 예쁘죠? 여기가 물이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느러미 같기도 해서 물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내주도록 할게요. 아까 머리 부분 할 때보다 발색이 되게 붓질도 시원시원하고 붓질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에메랄드빛의 초록색으로 그리고 빠른 붓질, 물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효과를 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붓을 자주 빨아서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주기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붓을 세워서 이렇게 옆에 물이 튀기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낼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튀겨주는 것보다 점처럼 저처럼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시면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붓에 물 위주로 묻혀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경계선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물을 많이 타서 어느 정도 외곽선을 그려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물을 빼고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몸통 부분이 색깔이 많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 지느러미 부분을 하는 동안 몸통 부분이 말랐으니까 지느러미 부분에 다시 한번 진하게 포인트 부분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통 부분에 채색을 안 한 부분도 이렇게 지느러미 부분과 연결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색으로 연결을 할게요. 반점 부분도 너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물이 묻은 붓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흐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요. 붓 끝을 세워서 최대한 가는 선으로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인트가 되는 눈 부분과 지느러미 부분을 얇은 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몸통 위쪽에 지느러미 부분도 부드럽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 해보시면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차근차근 천천히
작은 부분부터 색깔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수업 때는 더 쉽고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